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폰 찬우입니다. 자, 함수의 미분, 이 5단원이 미분의 계산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모든 이론들을 다 배우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까지 배웠던 미분들은 뭐 간단하게 뭐 x의 n제곱 다항식 형태의 미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용한 간단한 형태의 미분을 배웠었는데 이번 시간에 배우는 이론들 정리를 하고 나면은 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분수함수 미분한다라든지 또 이번 시간 같은 경우 뭐 루트나 거듭제곱이나 이런 형태를 뭐 심지어 역함수의 미분 등등등을 배우면서 미분에 관련된 이론을 모두 싹 다 배우게 됩니다. 보통 이제 미분의 고난도 문항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일단 연산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미분을 하지 않고 푸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미분 계산은 당연히 기본이야, 기본. 그래서 이 5단원은요, 사실 5단원 자체가 심오한 주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역함수의 미분 일부 정도만 약간 복잡하고 나머지 형태들은 전부 다 그냥 미분하는 공식이나 이론들이야. 그래서 사실은 그에 맞게 미분을 할 수 있으면 충분하게 생각하시고 빠르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5단원은. 6단원도 마찬가지로 상박함수나 지수로그 함수를 미분하는데 역시 미분 공식들이기 때문에 그 미분하는 방법들이나 공식들을 기억하시고 빠르게 정리. 그 다음 이제 7단원부터 본격적으로 미분을 활용하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깊이 있게 공부해야 돼요. 천천히 하나씩 따지면서. 아마 쌤이랑 같이 수투 공부했던 학생들 알 겁니다. 수투 공부를 하면은 앞에 미분 공식들이 나와. 근데 이거는 뒤에 가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느낌인 거야. 5단원은요, 연습 문제 안 풀어도 괜찮아요. 5단원은 이 자체가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필수 예제나 유제 공부하면서 이론이나 간단한 계산 문제 푸시고 나중에 6단원, 7단원, 8단원, 9단원, 10단원 공부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게. 그래서 자동으로 연습이 되는 거야. 뭐가 중요한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우는 것은 합성함수의 미분부터 배우는데 여러 가지 미분하는 방법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합성함수의 미분이에요. 합성함수의 미분. 말은 좀 어렵지. 합성함수가 무엇인지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쌤은 합성함수의 정의라든지 이걸 현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실전에서 합성함수 미분이 과연 어떤 상태로 등장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2x 더하기 1의 5제곱. 자, 이게 이제 이걸 미분하고 싶어요. y 프라임 하고 싶습니다. y 프라임.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2x 더하기 1의 5제곱을 전개를 하게 되면은 얼마야? 32 곱하기 x의 5제곱 더하기 짬짬짬이 나오니까 식이 막 엄청 복잡하잖아. 하지만 그거를 전개해서 미분하게 되면 답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뭐냐면은 이거를 미분하는 어떤 테크닉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보는 거냐면은 요거를 쌤이 새로운 함수인 gx라고 봐요. gx는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fx는 x의 5제곱. 그러니까 동그라미의 5제곱과 y는 2x 플러스 1을 합성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건 이제 뭐가 똑같냐면은 f 합성함수 gx하고 똑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f 합성함수의 gx 아래에 2x 플러스 1을 집어넣고 f 2x 플러스 1인 이 값이 2x 더하기 1의 5제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성함수 미분은 어떤 느낌이냐면 두 함수가 합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x 5제곱하고 2x 플러스 합성이 되는 형태를 통틀어서 합성함수 미분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걸로 이제 엄청 많은 거죠. 엄청 많습니다. 뭐 루트의 2x 플러스 1 하면은 y는 루트 x랑 y는 2x 플러스 1이 합성된 겁니다. 이런 복잡한 형태를 미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결과부터 말하면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조금 어쨌든 개념 강좌를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조금 디테일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 x의 5제곱을요 x로 미분하면 이걸 쓰면 이제 d의 dx라고 불러요. x로 미분하면 얼마가 됩니까? 5 곱하기 x의 4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5 곱하기 x의 4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잘 봐, 그 다음에 y의 5제곱을 y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y로 미분하면 그러니까 d의 dy인 거야. y로 미분하면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네, 이것도 역시 5 곱하기 y의 4제곱인 거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5제곱을 그 문자로 미분하게 되면은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다가 x, y 위치만 바꿔서 구하시면 되는데 지금 합성함 미분은 이런 꼴인 겁니다. y의 5제곱을
d의 dx, x로 미분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걸 갖다가 5 곱하기 y의 4제곱이라고 쓰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왜냐면 y의 5제곱을 y로 미분하면 이건데 y의 5제곱을 x로 미분하면 당연히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합성함수입니다. 왜냐면은 y의 5제곱에 이 y 자리에 지금 2x 플러스 1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2x 플러스 1의 5제곱을 그러니까 2x 플러스 1의 5제곱을 2x 플러스 1로 미분하게 되면은 이런 꼴인 거예요. 2x 플러스 1 미분하게 되면. 근데 그게 아니라 요 2x 플러스 1의 5제곱을 x로 미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동그라미 5제곱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이걸 이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동그라미의 5제곱이라고 하는 식인가 이 식이. 동그라미가 변수예요, 변수. 이 동그라미 5제곱을 똑같아요. d의 d 동그라미로 미분하면 5 곱하기 동그라미의 4제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나는 뭐 하고 싶냐면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동그라미의 5제곱을 d의 dx를 하고 싶은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지. d의 dx, x로 미분합니다. 뭐를요? 동그라미의 5제곱을 이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방금 내가 말씀하시기를 이 동그라미 5제곱을 동그라미로 미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d의 d 동그라미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분수 취급을 받아서 잠깐만요. 일단 동그라미 5제곱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래서 분수 취급을 실제로 분수는 아니지만 분수에 대한 순간 변화이기 때문에 분수 연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식에다가 내가 d 동그라미에 dx를 쓰시면 마치 분수 이렇게 약분되는 것처럼 해서 d 동그라미 5제곱에 dx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합성함수 미분은. 그래서 구하면은 얘가 뭐가 됩니까? 아까 했잖아요. 5 곱하기 동그라미의 4제곱이야. 곱하기. 그 다음 그 동그라미라는 식을 미분한 걸 뒤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이 동그라미 5제곱을 동그라미로 미분한 거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 뒤에가 꼬리표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 꼬리표처럼 있는 거 보면 이 안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x로 미분한 걸 써주시게 되는 거죠.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교재 같은 데 보면 현학적으로 이거 이제 뭐 u라고 나왔어요. u라고 나와있고 뭐 이걸 du, dx 나와 있는데 그런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x에 관한 식을 x로 미분하는 게 되면은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건데 실제 이게 x의 5제곱이 아니라 어떤 x에 관한 식의 5제곱이니까 그 식을 x로 미분하는 것은 이 중간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자, 그럼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은 최종적으로 이걸 어떻게 푸셔야 하느냐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최종 푸는 방법. 이 동그라미 5제곱을 미분하는 방법은 이거 y란 말 한마디로 하면 이걸 x로 미분한 거야. 그러니까 dy dx를 하는 거예요. x로 미분한 겁니다. 그럼 일단은 이 식을 동그라미로 먼저 미분해. 그러니까 동그라미 5제곱이니까 d 동그라미의 5제곱 d 동그라미를 먼저 하시고 d 동그라미의 dx를 하는 겁니다. 그럼 약분하면은 이 식이 되는 거예요. 이 약은 뭐 한다고요? 5 곱하기 동그라미 4제곱이니까 한마디로 하면 2x 플러스 1의 4제곱인 거야.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안쪽에 있는 2x 플러스 1을 x로 미분한 1을 뒤에 곱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식 자체가 어떤 식 전체를 먼저 그냥 x의 5제곱처럼 취급을 해서 쓰시고 그 다음 그 안쪽을 미분하는 식을 뒤에다 붙여주시면 합성함수 미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x의 제곱 플러스 x의 4제곱을 x로 미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제곱 꼴인 거야. 어떻게 합니까? 4 곱하기 2x 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이 되고 곱하기 이 안쪽을 x로 미분한 4x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합성을 미분 알겠습니까? 이걸 이제 식으로 써놓은 게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죠. 식으로 쓴 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어떤 함수가 y는 fu, 그 다음 u는 gx니까 한마디로 y는 f 합성함수 gx. 자, 요걸 말한 거예요, 지금. y는 fu, 아까 쌤이 동그라미 표현했던 게 u입니다, 지금. y는 fu, 그 다음에 u는 gx니까 이런 식. 그 식에 대해서
dy dx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하느냐? 먼저 이 식을 동그라미로 미분하고 그 동그라미를 x로 미분해서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요걸 계산하게 되면 뭡니까? f 프라임 합성함수의 gx가 되고요. 곱하기 요걸 계산하게 되면 값이 g 프라임 x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f 동그라미를 미분하면 f 프라임 동그라미예요. 그리고 그 동그라미 미분을 쓴 겁니다. 이걸 이제 수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쌤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만들어 봤어. 합성함수 된 것에서 이 앞에 거랑 뒤에 걸 곱한 게 답이야. 근데 이 앞에 것의 의미는 한마디로 이 합성함수에서 바깥쪽을 미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쌤이 이런 용어를 쓸게요. 겉미분, 바깥미분. 그 다음에 이 합성함수의 안쪽을 미분합니다. 안쪽을. 이걸 우리가 속미분. 교육과정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나중에 학교 내신 쓸 때 이런 단어 쓰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합성함수하는 방법은 일단 전체를 미분하고 그 다음에 안쪽을 미분하고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미분법은 합성함수의 미분법입니다. 지금부터 연습을 할 거고. 그래서 특별한 용어로 만약 이게 f의 ax 더하기 b면은 일단 겉미분 f 프라임 ax 더하기 b가 되고 그 다음 속미분 ax 더하기 b를 x를 미분하면 a가 앞에 붙는 겁니다. 앞에 붙건 뒤에 붙건 상관없죠. 그 다음에 fx n제곱은 동그라미 n제곱이니까 겉미분 n 곱하기 fx의 n-1제곱 n 곱하기 동그라미의 n-1제곱 속미분 이 fx를 미분한 f 프라임 x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이거를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여기 쓸 수 있습니다. 어떤 x의 n제곱이 쌤이 예전에 뭐 잠깐 설명했지만 자연수일 때 공부한 게 수투 지난 시간에 목세 미분을 통해서 이 지수가 음의 정수일 때도 이런 식이 성립하는 걸 배웠습니다. 요거 미분하면 되는 거. 근데 이번에 이제 유리수, 지수가 분수 형태가 됐을 때에도 이걸 미분하면 이런 꼴이 되는 것을 보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다음 6단원에서 양변의 로그를 잡아 취하게 되면 이 n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도 이 식을 미분하게 되면 이게 되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식은 n이 모든 실수일 때 이 식이 성립하는 건데 뭐 간단하게 이제 이게 공부를 처음 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보여주면은 이게 수학의 참 재미있는 점이에요. 수학은 어떤 하나를 가지고 확장을 쫙 하는 거야. 아주 간단한 정의나 약속을 가지고 확장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에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수학의 강력한 점이고 재미있는 점이고 또 어려운 점이 그런 점인 것 같아요. 이런 거 사실 뭐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외우면 되는데 이런 공부하는 과정이 여러분의 수학적인 어떤 관점을 바꿔줄 겁니다. 특히나 중등이나 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선행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대한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재미가 없어. 싫어할 수도 있어. 왜냐면 그냥 공식 외워서 풀면 되는 건데. 근데 수학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고3은 어떻냐? 당장 내일 모레 입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식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제 개념학습 하는 과정에서 고1, 2나 뭐 중학과정 학생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볼게요. 우리가 유리수의 수학적 정의는 이겁니다. n을 p분의 q, 단 pq는 정수고요. PQ가 정수고요. 또 뭐 서로소, 뭐 실제로 서로소인 것은 원래 양의 정수로 사용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꼴로 표현되는 걸 유리수라고 불러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y는 x의 n제곱이야. 그 말은 x의 p분의 q제곱이에요. 그래서 이 식을 지금 이용해서 y 프라임 구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구하느냐? 양변에 p제곱을 하게 되면은 y의 p제곱은 x의 q제곱하고 똑같고 이제 이 pq는 정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정수 형태의 미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합성함수 미분이 되는 거죠. 양변에 x를 미분하게 되면은 우변은 x의 q-1제곱의 앞에 q가 붙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거는 정수기 때문에 지난번에 xn제곱 정수일 때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방금 합성함수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이 식을 fx의 p제곱꼴이거든요. 그러니까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앞에 p가 붙고 그 다음에 y의 p-1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곱하기 y 프라임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fx의 p-1제곱 곱하기 f 프라임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는 문제지요. 자, 따라서 y 프라임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지금 dy dx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시면 되겠네. p분의 q 그 다음에 x의
q-1제곱 곱하기 y의 마이너스 p 플러스 1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겠죠? 근데 이제 이걸 또 x만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려고 봤더니 내가 알기로 y의 p제곱에 x의 q제곱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y의 p제곱 x의 q제곱이니까 요거 좀 어떻게 할까요? y의 p제곱에다 x의 q제곱을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y의 잠깐만요. y의 이게 마이너스 p 플러스 1제곱은 이렇게 써볼까요? y의 p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야, 이 식이. 요 뒤에 파트가. 그럼 이 값은 y의 p제곱분의 y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쓴 겁니다, 지금. 그럼 이 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 p분의 q 그 다음에 y의 p제곱 자리에 우리가 여기 뭐냐면 x의 q제곱 집어넣는 거야. 여기 y대를 뭐입니까? x의 n제곱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y가 x의 n제곱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식은요. 그러면 x의 q-1제곱 곱하기 x의 마이너스 q제곱 곱하기 그냥 x 네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x의 마이너스 q제곱과 x의 q제곱 곱하게 되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x의 마이너스 1제곱 x 곱하기 값은 p분의 q 곱하기 이거 x의 n제곱이죠. 예. x의 n제곱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돼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p분의 q가 뭡니까? 방금 n이었기 때문에 n의 x의 n-1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후반부 연산은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고 실제로 이 식은 양변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정수 형태를 미분하는 것을 합성함수 미분을 해서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x의 n제곱 미분하고 n 곱하기 x의 n-1이 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실수까지 확장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과정에 사용하는 형태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6단원에 공부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걸 기억한 상태에서 이제 합성함수 미분 연습을 하는 거야. 여기서 내 선생님이 공부하는 방법을 잠깐 알려줄게. 지금 이 함수를 미분하는 연습을 시키는 게 필수 예제 유제에 나와 있습니다. 연습 문제 나와 있고. 근데 실전에서 함수를 미분하는 형태들은 대부분 요거를 미분해서 그 x자리에 어떤 특정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fx가 있으면 그 fx를 미분해서 숫자에 3을 집어넣으면 f'3이 나와서 그런 걸 구하기 때문에 이 식을 미분해서 이 식을 예쁘게 인수분해를 하는 것을 모든 문제들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해야 되는 경우가 일부 있어. 근데 그거 나오면 하시고 이런 거는 이제 미분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해설지처럼 예쁘게 정리를 해서 거기에 시간 낭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까? 좀 부담이 덜어집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하냐? 함수의 곱의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하는데 앞에 거 미분하게 되면은 x 더하기 1의 세제곱은 3의 괄호 열고 x 더하기 1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리고 합성함수 미분해서 이 안쪽을 미분한 것은 숫자 1이기 때문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x제곱 더하기 2의 4제곱을 쓰시고 더하기 뒤에 거 미분 앞에 걸 하시는데 뒤에 걸 미분하면 4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2가 세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안쪽을 미분한 2x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앞에 있는 x 더하기 1의 세제곱이 이렇게 붙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좀 끝납니다. 네,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물론 이걸 이제 x 더하기 1의 제곱의 인수가 있으니까 이걸로 묶어내고 x제곱 더하기 세제곱도 묶어내가지고 그다음 묶은다 하면 되긴 하는데 네, 그렇게 안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최소한 쌤이 지금 살아오는 인생 동안 미분 문제를 풀면서 이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 나중에 도함수의 활용 문제 풀다 보면은 요게 능령이 되는 방정식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인수분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건 이제 그때 가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 5, 6단원의 목적은 빠르게 미분하는 방법을 익히자이지 이 5, 6단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 많은 시간 낭비하지 말도록 하시기 바라고. 자, 또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도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x제곱 더하기 1의 세제곱근 루트는 3분의 1제곱이니까 요거를 y'+하면 3분의 1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 x제곱 더하기 1에서 지수가 1만큼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 되고 곱하기 그 다음에 합성하면서 미분해서 이 안쪽을 미분한 2x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떤 수의 세제곱, 동그라미 세제곱 미분한 방법의 y''은 당연히 3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x제곱 더하기 1분의 x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게 끝이 아니라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이 안쪽을 미분한 거를 여기 뒤에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 안쪽을 미분한 거를.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분의 함수의 목세 미분, 분자함 미분 분모 그대로 씁니다. 분자함 미분 분모 그대로 쓰니까 이 값은 x제곱 더하기 1이고요. 빼기 분모 미분 분자 그대로 쓰니까 2x의 2x의 제곱.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알겠죠? 마지막 하나 더. y는 이거 되게 복잡하다 이거. 야, 이거 되게 복잡한데. 이거 이제 요거는 뭐 정리를 하는 방법이 루트 안에 또 루트가 있으니까 방법이 한 가지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쓸까요? 뭐 이렇게 써도 돼요. 루트 안이 루트 x분의 루트 x 더하기 1로 만들었고 풀어도 되고 뭐 이 상태로 바로 할까요? 자, 이 식은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1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루트 x분의 1이거든요. 그것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해놓고 할까요? 예, 루트보다는 이렇게 연산이 좀 쉬우니까. 그래서 이 y''을 구하게 되면은 2분의 1이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럼 앞이 2분의 1 앞에 튀어나오고 지수가 1만큼 줄어듭니다. 그러면 1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루트가 분모로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곱하기 이 안쪽을 미분하니까 1은 그냥 사라지고요.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미분하면 이 값이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튀어나오고 x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분모의 루트가 있는 형태들로 이제 문제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뭐 굳이 그렇게 안 쓰고 이 상태라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냐? 여기 x에다 숫자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나올 때는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 집어넣어도 되고요. 또 이 상태가 뭐 만약에 능력인 걸 푼다고 하더라도 뭐 충분히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합성함수 미분 제일 많이 쓰는 내용은 여기서 끝났고 앞으로 연습 많이 할 테니까 계속해서 하시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이게 좀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게 함수의 미분법을 싹 다 배우는데 남아있는 미분이 음함수의 미분법, 역함수의 미분법, 매개변수를 나타내는 함수의 미분법이 있어요. 근데 음함수 미분법은 그냥 쉬워. 하면 돼. 그 다음에 매개변수로 나타내는 함수의 미분법도 쉽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역함수의 미분법은요. 뭐 여러분 예제해보면 한 문제밖에 안 나와 있어서 그냥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요거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심오하게 심도 있게 파고들 필요가 있어요. 자, 쌤 말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역함수 미분법은 쌤이 다음 시간에 1시간 동안 따로 떼가지고 설명할 테니까 특히나 이런 파트는 뭐 고3 수능 기준으로 최고난도 문항에도 이 역함수 미분법이 나온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음함수의 미분법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음함수의 미분법은 함수가 갑자기 음함수라는 이상한 단어가 등장하죠. 근데 이제 이 음함수가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y는 fx로 표현하는 게 함수입니다. x값의 모든 x에 대해서 y가 하나씩만 대응될 때 x하고 y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함수라고 부르는데 그때 이걸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 앞에 그냥 양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숫자를 3이라고 쓸 때 우리가 플러스 3을 갖다가 그냥 플러스 안 쓰는 거랑 비슷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함수야, 함수. 실제로 양함수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함수. 음함수는 뭐냐? 이런 꼴로 표현하기 힘든 형태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하면 1이잖아, 이게. 이거는 이제 y는 꼴로 바꾸게 되면 뭐 뿔마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한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원은 함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냐면 원이 있으면 x 하나에 y가 2개 대응되기 때문에 함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말하는 y는 fx 꼴로 표현되지 않는 형태를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이거를 이제 어떤 꼴로 고치는 게 음함수냐라고 하면은 한쪽은 x하고 y의 식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나머지 한쪽은 0 이렇게 놓은 걸 우리가 어떤 함수를 음함수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런 게 대표적으로 함수가 음함수로 표현된 겁니다. 물론 이것도 y는 ax 더하기 뭐 이렇게 걸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b가 만약에 0이 돼버리면 이런 걸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형태를 아우르는 표현이 바로 직선의 이 음함수 형태의 표현입니다. 원 같은 경우도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런 게 이제 원을 음함수 형태로 표현한 거죠. 알겠습니까?
지금부터 이제 미분을 하는데 함수 y는 fx꼴도 미분을 하게 될 일이 있고 사실 가장 많긴 합니다만 이런 원의 접선이라든지 뭐 원과 관련된 또는 뭐 이상한 함수와 관련된 미분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할 때 이 음함수 미분법이 필요한 거야. 미분한 방법은 뭐냐? 간단합니다. 이런 복잡한 식의 양변을 x로 미분해서 y'을 구하면은 그게 바로 음함수의 미분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원을 갖다 이용해서 원에서 dy, dx를 한번 구해보고 싶어. 다시 말하면 y'을 구해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이 식의 양변을 x로 미분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x제곱은 2x가 되고요. 더하기 y제곱을 y로 미분하면 2y지만 y제곱을 x로 미분하면 2y의 y'이 됩니다. 그리고 상수항은 미분하면 0이 돼서 이게 능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없어지고 없어지만 이 y'이 뭐냐면은 dy dx예요. dy dx는 넘기고 나누시면 마이너스 y분의 x라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상의 임의의 점은 x좌표랑 y좌표만 알면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좀 우리가 공부도 다르지. 일반적인 함수는 전부 다 y는 fx꼴이니까 f'x를 구하게 되면 전부 다 x만에 관한 식인데 이 음함수 형태는 x, y 섞여 있는 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기가 막힌 거죠. 어떤 원이 있는데 그 원에서 여기가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야. 그러면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식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에 y좌표 2분의 루트 3분의 2분의 1 하면 없어져서 없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런 식으로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습니다.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요? 구할 수 있죠.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라니까 y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은 기울기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에 괄호 열고 x 빼기 2분의 1 하게 되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접선을 뭐 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곡선의 모든 형태들에 대해서도 이 음함수 미분법을 활용하면은 접선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럼 뒤에 가서 이제 나오는데 일단은 미분한 방법만 아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요 역함수의 미분법은 좀 볼륨이 크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진행할 테니까 요거는 따로 놔두고 우선은 이 필수예제 5-7번이 음함수의 미분법이니까 요걸 먼저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dy, dx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함수가 y는 fx꼴이 아니야. 음함수 형태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넘겨서 양변 제곱하게 되면 y는 fx를 만들 수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구하느냐? 뭐 이거 넘기면 이게 능력이 되는 건 똑같죠. 양변을 x로 미분합니다. 그럼 이건 x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2분의 1의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야. 더하기 이것도 x로 미분합니다. 그럼 2분의 1의 y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곱하기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y'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런 미분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사라지고 이게 사실은 루트 x분의 1 아니니? 이게 사실은 루트 y분의 1 아니니?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미분할 때는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닌 게 당연히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모형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뭐가 됩니까? 이거 넘긴 다음에 나누시면은 따라서 dy dx는 루트 y, 루트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꼴도 우리는 음함수 미분법으로 미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미분합니까? 양변 x로 미분하는 거야. 그러면 x제곱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이건 함수의 곱의 미분 3y 빼기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하니까 3xy 프라임 y세제곱 미분하면 3y제곱의 y 프라임 는 0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3 사라져서 y 프라임을 구하는 게 목적이지요. y 프라임. 그럼 여기가 y 프라임 여기 있고 y 프라임 여기 있으니까 넘긴 다음에 나누시면은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x분의 x제곱 마이너스 y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분모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y제곱은 x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음함수 미분법이야. 미분한 방법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역함수 미분법은 쌤이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뒤에 매개변수 미분법까지 하고 일단 1차적으로 필수예제에서 중요한 파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분하는 방법이에요. 공식입니다. 뭐 어떻게 미분할 것이냐? 어떤 함수가 매개변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매개변수. 매개변수가 뭔지는 알고 있어요? 매개변수 이런 거지. 내가 어떤 덩어리가 있으면
뭐 그 식이 이제 뭐 x에 관한 식이야. x란 문자가 있어요. 그럼 또 y란 문자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함수란 게 이런 거죠. x하고 y 사이 대응 관계입니다. 뭐 y는 2x라고 하면은 이 x에 어떤 숫자가 있든지 간에 2배를 하면은 이 y 값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y하고 x 사이 직접적인 관계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매개 변수, 뭐 t일 수도 있고 세타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등등등 이과는 보통 이게 나오는데 그게 x가 얘랑 관계가 있고 y가 얘랑 관계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형태들. 이게 이제 매개 변수 표현 형태입니다. 마치 이런 거지. 뭐 소개팅을 해, 미팅을 해. 소개팅 해본 적 있습니까? 선생님 대학교 1학년 때 미팅을 해본 적이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쌤이 다녔던 학교는 대부분 남자였어요. 대부분. 원래 이과, 여러분들 이과잖아요. 이공계를 가면은 대부분 남자들밖에 없어. 여학생들의 빈도가 20% 이하, 뭐 10% 이하 이 정도였어요. 쌤이 있었을 때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가 있었는데 그 기계항공공학부 같은 경우는 정원이 이제 학부여가지고 275명이었어요.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 중에 여학생 6명 있었습니다. 좀 되게 심했던 경우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커플이 되고자 연애를 하고자 하지만 정작 우리 주위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친구들 소개를 받아가지고 미팅이나 소개팅을 했었는데 이런 거야. 보통 여대랑 많이 했었고 여대랑 뭐 이화여대나 숙명여대나 이런 데랑 많이 했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소개를 해준 사람인 거야. 나는 얘랑만 알아. 얘도 얘랑만 알아. 그럼 결국에는 이 둘이 나중에 이제 관계를 맺는 거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약간 얘가 좀 이상합니까? 매개 변수가 그런 거예요. 마치 결혼할 때 중매를 하는 거랑 비슷한 거지.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매개 변수인 거야. 근데 이제 이게지, 1단계로는 요 중매해 준 사람을 소거하고 이 둘의 관계만으로 식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일부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y는 2t고 x는 4t야. 그럼 이들은 t를 소거할 수가 있죠. y가 뭐가 되는 겁니까? 2분의 x가 되는 거죠. 이거를 반으로 나누면 이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쉽게 t를 소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 따라서 y는 t의 세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이고 x는 2t 제곱 마이너스 루트 t야.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그럼 이 식은 아무리 막 해도 t를 소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y하고 x에 관한 식으로 만들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도 어쨌든 미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미분한 방법이 바로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입니다. 크게 두 가지 연습을 할 건데 매개 변수를 소거하는 방법의 연습을 하나를 할 거고요. 그때는 항상 변수에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고1 과정이에요. 고1 과정. 그리고 그 매개 변수 나타나면서 미분법을 통해서 이 식을 굳이 소거하지 않더라도 dy, dx를 구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두 번째 과정인데 이론 정리 잠깐 하겠습니다. 계산만 할 줄 알면 돼요. 매개 변수로 표현된 거, x도 t에 관한 식, y도 t에 관한 식. 이게 매개 변수로 표현된 겁니다. 그때 나는 dy, dx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t하고 상관없이 그냥 y와 x에 대한 어떤 순간변화, y의 x에 대한 순간변화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뭐 어떻게 구하느냐? 이걸 마치 분수 취급을 하면 돼요. 분수 취급. 그러니까 실제로는 분수가 아니지만 분수의 극한을 씌운 거기 때문에 분수 연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식은 dy, dt, y를 t로 미분하고 dx, dt를 하면은 이게 마치 번분수 연산처럼 dt가 사라져가지고 dy, dx가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 주어진 식 y를 t로 미분해 g't, x도 t로 미분해 f''t 라고 쓰시면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dy, dx는 완전히 t가 소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dy, dx 구하게 되는 게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법이 되겠습니다. 연습하면 돼요. 필수에는 5-9번. 다음 매개변수 나타낸 함수에서 x, y 사이의 관계식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거는 이제 x, y를 진짜로 이용해서 t를 소거해가지고 한번 구해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뭐 어떻게 소거합니까? t제곱, t제곱, t제곱 다 보이니까 이 식은 x분의 1은 1-t의 제곱이 되고, 그렇죠? 넘기시면 t의 제곱 자리에는 1-x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y는
1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x분의 1. 1 플러스에 1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사라지고 사라져서 x분의 1분의 2 빼기 x분의 1이니까 양변의 분자분모에 x를 곱하게 되면은 이 식은 2x 마이너스 1인가요? 네,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2x 마이너스 1. 네, 간단합니까? 근데 이게 답이 아니야.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에서는 이걸 소거를 하더라도 반드시 이 정의역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 x의 범위를. 왜냐면 이게 t라고 하는 것은 뭐 임의의 실수가 가능하지만 x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이기 때문에 항상 임의의 실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범위를 알아야 됩니다. 범위를 알아야 돼요. 근데 왜냐면 이 t제곱이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제곱이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요것의 범위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 찾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3가지를 다 알려줄게. 이건 고1 과정이야. 1 빼기 t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식을 내가 구하고 싶은데 요 x의 범위, t의 제곱은 무조건 양수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3가지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x가 1 빼기 t의 제곱분의 1이었을 때 이때 x의 범위. 첫 번째는요. 말 그대로 t의 제곱을 한번 생각해봐. t의 제곱은 무조건 0 이상 아닙니까? 이 값이 0이면은 x가 1인 거야. 그럼 이 값이 점점점 커지게 되면은 분모가 거의 똑같아지게 되면은 얘가 0분의 1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무한히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x의 범위는 1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t가 0일 때에는 이 값이 1이고 t가 0.1, 0.2, 0.3 커지게 되면은 분모가 점점 작아지니까 이 전체 값이 커지게 돼서 계속 무한히 커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가 만약에 1보다 커버리면 이제 이 값이 뭐 분모가 t가 점점 커지면 분모가 음수가 될 수 있겠죠. 그럼 그 음수가 되면은 이 전체 값은 음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이 얼마만큼 가능하냐라고 봤더니 t가 무한히 커지면 이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서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꼴이니까 0에 하나씩 가까워집니다. 음의 값을 가지면 0에 가까워지고요. 결국에는 이 값은 x가 0보다 작은 모든 실수가 됩니다. t가 만약에 1보다 조금 커. 그럼 분모는 0보다 조금 작기 때문에 결국에는 0분의 1 꼴이어서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서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극한의 개념으로 공부를 하는 게 첫 번째 개념인데 좀 와닿지가 않죠. 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 따라서 이게 더 쉬울 수 있어요. 뭐 쌤 같은 경우는 계산이 없기 때문에 제일 쉬워 보이는 거고요. 요걸 조금 더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은요. y는 1 마이너스 x의 분의 1. 자, 요것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y는 1 마이너스 x분의 1. 단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였을 때 이것의 y 값의 범위를 한번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렇게 생긴 분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본 적이 있어요. 뭐 다시 정리하면 값은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그래프냐면 x축,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점근선이 뭐였습니까? x가 1일 때가 점근선이에요.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이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x가 0보다 커야 될 때만 그리는 거니까 여기는 안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값이 얼마냐면은 0을 대입하면은 1이기 때문에 0,1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족하는 y 값은 언제나 1보다 크거나 같은 게 가능하고요. 그럼 y 값은 전부 다 모든 음수 가능하네요. y는 0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그래프에서 x가 0보다 클 때는 이런 값이기 때문에 y는 1 빼기 t의 제곱의 그래프에서 t가 0보다 같으니까 x의 범위는 이거랑 똑같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깔끔하죠.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만. 자, 세 번째는요. 이 식을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역수를 취하면 아까 x분의 1은 1 마이너스 t의 제곱이고요. 따라서 t의 제곱은 1 마이너스 x분의 1. 다시 말하면 x분의 x 마이너스 1이 돼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t의 제곱이 0보다 같으니까.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이 부등식을 분수 부등식 푸는 과정이 교육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어려워할 겁니다. 현재 x는 0이 아닙니다. 무조건. 분모 0이 아니니까.
그다음 이 식의 양변은요. x제곱을 곱하게 되면은 여기가 x의 x-1이 0보다 낫다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왜 x를 안 곱합니까? x를 곱하면 부등호는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x의 제곱을 곱하게 되면은 여기다 x의 제곱을 곱하게 되면은 부등호가 안 바뀌니까 이런 식이 되고요. 요거 푸는 방법은 x는 큰 것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작은 것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0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지워서 이런 식이 나오면 됩니다. 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갈 방법은 매개 변수를 고치고 나서의 이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문제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x가 0보다 작다. 요걸 쓰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x는 2 코사인 2 세타, y는 2 코사인 세타.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값은? 배각 공식에서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라고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y니까 이 값은 2 곱하기 2분의 y의 제곱 마이너스 1이므로 이 값은 2분의 y제곱 마이너스 1이네요. 이게 지금 x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넘긴 다음 1 하면 y제곱은 2의 괄호 열고 x 더하기 1. 이게 답이 되겠네요. 정역, x의 범위. 코사인 2세타의 범위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부터 x가 플러스 1까지 되는 거죠. 됐죠? 다음 문제. 자, 그러면 이제 매개변수 미분법을 진짜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공식만 외워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함수의 미분법이나 매개변수로 나타나는 함수의 미분법은 그냥 미분 공식만 알면 충분하기 때문에 뭐 이걸 현학적으로 깊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진짜 이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 매개변수를 표현하는 미적 문제가 되게 많아요, 뒤에 가면. 근데 그때도 현재 이 계산 과정 정도는 이 필수 예제 정도 풀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x하고 이렇게 있을 때 질문이 dy, dx를 구하는 거니까 dy, dx는 y를 t로 미분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t의 제곱분의 1이죠. 왜? 이게 t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x를 t로 미분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뭐 이렇게 할까? 이거는 t분의 1 더하기 t 아닙니까? 지금 이 식이? 그러니까 t로 미분하게 되면 값은 t분의 1은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t의 제곱분의 1이고 여기는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자분모에다가 t제곱 곱하게 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당연히 t의 제곱이 1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분모에다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가 좀 더 복잡하네요. 네, 두 번째. 함수의 목셈입을 하면 됩니다. x가 이런 꼴로 있고 이런 꼴로 있을 때 이거 삼각함수에서 배각 공식, 방 공식 할 때 이거 본 적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탄젠트를 통해 표현하는 것들. 뭐 내가 몰라도 돼요. 하여튼 이 식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t를 소거해가지고 x와의 관계식 만든다면 음함수 미분법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냥 매개변수로 하는 거 바로 하겠습니다. dy, dx를 구하면 먼저 y를 t로 미분합니다. 이걸 t로 미분하면은 1 더하기 t의 제곱의 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씁니다. 2 더하기 2t 제곱 마이너스 분모 미분 분자하니까 2tt니까 4t 제곱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예요. 1 더하기 t의 제곱의 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쓰는데 분자 미분하면 값이 마이너스 2t가 되니까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빼기 분모 미분 분자인데 분모 미분하면 2t가 되니까 2t를 여기다 곱하게 되면은 2t 플러스 2t의 세제곱 요렇게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식에 뭐가 남습니까? 분모가 마이너스 4t가 남고요. 분자는 2-2t의 제곱 이렇게 돼서 뭐 조금 더 없애면은 2t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t의 제곱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당연히 t가 얼마가 되면 안 돼요. 네, 0이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10번까지 풀어봤고요. 역함수의 미분법 남아있는 파트는 쌤이 이론 정리를 좀 많이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미분하는 방법들, 공식들 모두 다 익히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